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원래 오늘은 안 만들려고 했는데 어제 너무 폭락을 하는 바람에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폭락은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200주 더 추가로 담았고요. 다음 주에 더 많이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닷컴 버블과 지금과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좌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구매를 했거든요. 혹시라도 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조금만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최대한 목소리를 크게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제 장을 보니까 이렇게 다 폭락을 했는데 전체 시장이 다 무너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대단합니다. 떨어지질 않습니다.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는 정말 위대한 기업이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회사의 신용 등급이 거의 지금 미국 국채와 신용 등급이 같다고 합니다. 엄청난 회사인 건 확실합니다. 주로 이제 그 소비 관련된 둔화주가 좀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보니까. 비자나 이런 게 좀 많이 내린 걸 보면.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다 폭락한 건 아니고, 대충 이제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올랐던 종목으로 좀 내렸던 것 같아요. 자, 나스닥 100은 큰 조정을 받았는데, 자, 여러분, 과거의 매수 타이밍을 한번 봅시다. 제가 여기 지금 빨간 동그라미로 거는 부분이 여러분이 볼 때 매수 타이밍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지금 이거 사야 되는 겁니까? 안 사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얼마큼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사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고 좀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그 FOMC 회의 이전에 최대한 많이 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200주를 담았는데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TQQQ 매매를 할 때 1년 내내 주식을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폭락이 왔을 때만 확실하게 매매를 하고 1년 동안 느긋하게 기다리면 그게 가장 큰 수익률이 납니다. 그러니까 맨날 주식판을 보면서 이럴 때 주식판을 보면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럴 때 왕창 사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주식, 나스닥 100개 회사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전혀. 떨어지면 바겟 세일입니다, 바겟 세일. 그냥 담아야 됩니다. 솔직히 이거 장기 투자해도 좋은 겁니다. 이거 지금 14,000원인데 이게 몇 년 뒤에 5만 갈지 이거 누가 어떻게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금 더 쪼이지 마세요. 그 뭐 투자 수익금 뭐 10%, 20%, 30%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만회합니다, 금방. 자, 오늘은 닷컴 버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컴 버블은 2000년대 발생한 폭락을 얘기하는 건데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무지막지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정말. 거의 지금 여기 보면 500에서 4,500까지 올랐죠. 이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죠. 왜 이렇게 올랐냐? 이제 그게 인터넷 시대가 온다고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한 거예요. 그 예측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안 됐던 거죠. 인터넷망이나 뭐 케이블선 위주, 속도가 느리고. 그러니까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시대는 이게 2010년 이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 버블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기술적인 실력과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지만 그거에 대한 수익금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버블이 한꺼번에 무너진 거죠. 하지만 이때 망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무의미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했던 그 기술 개발이 2010년 이후에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회사에 이제 기반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때 뭐 버블이 망했다고 해서 이건 완전히 뭐 망했고 이때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는 몰랐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는 뭐 이런 닷컴 기업들만 있으면 그냥 가격이 수백 배씩 오를 때였습니다. 너도 나도 돈을 투자해서 주식을 살 때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실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버블이 일어나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얘기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하고 그때의 닷컴 버블의 차이는 이겁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건 2020년까지 데이터를 갖고 온 건데요. 지금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157%고 닷컴 버블은 441%였다. 네. 연도별 상승률을 보면 이때가 훨씬 더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2021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대충 이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 반도 안 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닷컴 버블 기간 동안에 나스닥은 계속 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그러니까 실체도 없는 그런 회사들이 많았다는 거죠. 수익을 못 내는 회사들이.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지금 나스닥백을 이끌고 있는 그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거 뭐 다 아시겠죠?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은 돈을 지금 엄청나게 긁어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 잉여 현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순이익도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고 매년 EPS는 계속 우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그래프만 봐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과 그다음에 순이익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주가 그래프가 오른다고 해서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거품이 끼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상응하는 매출액이 오르면 이건 거품이 아니고 현실을 반영한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인플레이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화폐 가치는 떨어졌어요. 이만큼. 그렇죠. 예를 들면 주가가 이 정도 올랐으면 화폐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실질적인 주가는 이렇게 올랐다고 보는 게 맞지. 이거 자체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현실적인 인플레이션도 반영된 수치라고 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어제죠. 어제 이제 LOC 매매로 해서 200주를 더 추매를 했고요. 지금 손실 금액은 매일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주는 더 이상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냥 지켜볼 거고요. 이거는 좀 집중적으로 좀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드디어 피어앤 그리드가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두려움 쪽으로 왔는데 사실 그동안 이쪽에 있었던 거는 나스닥 때문이 아니라 이제 에너지나 그 은행 이런 가치주들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 피어앤 그리드가 이제 두려움 쪽으로 오질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거의 뭐 이쯤이겠죠. 저는 이제 지금 시점이 매수를 해야 되는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1년 내내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폭락되는 시점을 잘 잡아서 그때 1년치를 몰빵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거는 어디가 바닥인지를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끝까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는 끝까지 매수하겠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썰물이 오면 밀물이 오고, 그죠? 썰물이 올 때는 나가서 조개를 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나가서 지금 사는 게 두려울 수도 있죠. 그죠? 더 떨어지니까. 근데 저는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이러한 기회를 놓칠 이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놓치는 거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때 타이밍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야 될 타이밍입니다. 자, 지금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기업이 뭔가 뭐 엄청나 잘못을 했습니까? 돈을 못 벌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금리가 인상되고 양적 긴축을 하면서 이제 이때까지 매입한 그 채권을 시장이 이제 앞으로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유동성을 축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앞으로 그 실질적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옛날에는 30불 쳐줬는데 금리 인상 시기에는 20밖에 안 쳐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과 맞물려 가지고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고 향후 저는 나스닥 100대 기업이 미국을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 갈 거고 또 올해도 여전히 매출액을 더 잘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 기축 돈을 쓸 때 앞으로도 이제 이런 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면 부담이 되니까 지갑을 닫을 거 아니에요. 지갑을 닫으면 돈을 안 쓰게 되고 돈을 안 쓰게 되면 기업들에게는 타격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위험한 게.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에는 선조치로 금리 인상을 해서 어쨌든 시장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가도 안정될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러한 조정이 또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이런 위기 때 주식을 사 모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은 우상향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안 사고 TQQQ를 사냐? 제가 뭐 돈이 30억씩 있으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사겠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확실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TQ를 지금 투자하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